어떤 보조지표든 지지저항선이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해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네,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한 분석 및 전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되돌림 비율을 예측하는 그런 매매 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왜 시장에서 통한다고 보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저도 그냥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황금 비율, 이런 것을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TV 화면에 그 비율도 6대4,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람의 심리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완벽함을 느끼게 하는 그 비율,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주목하는 비율은 어떤 거고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뭔가요? 자, 피보나치 조정 비율이라는 그 말처럼 피보나치는 조정 비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표가를 잡을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미리 알면 그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 다시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수월하겠죠. 이걸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61.8, 그것을 저는 황금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8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3분의 2 정도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는 시장에 참여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왼쪽 구간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바닥부터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급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바닥에서 매도를 했다가 물린 사람들은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면 거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어느 순간 빠지기 시작하면서 3분의 2까지 내려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손실이면 내가 됐다, 살았다, 그러면서 그냥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본전까지도 필요 없어요. 3분의 2 정도 빠지면 여기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닥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은 꼭대기에서 이익을 한번 챙기고 나서 3분의 2 정도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얻은 수익 여력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3분의 2 정도 빠졌으면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구나 라고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매수를 노리는 개미들, 여기서는 계속 하락 흐름이 있었으니까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 파동에서는. 그런데 이게 3분의 2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서 멈칫멈칫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저점을 지지해주나 보다 라고 용기를 얻어서 매수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 가격이 바로 3분의 2, 61.8%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를 피보나치 도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라인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서 61.8이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이탈을 해서 76.4%까지 실전에선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61.8, 3분의 2, 이 정도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피보나치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요걸 피보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스닥 5분 차트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시세가 여러 차례 났습니다. 시세 나고 조정받고, 시세 나고 조정받고, 시세 분출하고 조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매수해도 손절매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겠죠. 이미 시세가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이제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중간하게 요만큼 내렸을 때 매수하진 않을 거고요. 저 같으면 차라리 크게 매수를 하겠죠. 자, 이 바닥부터 이 고점까지 올린 폭에 대해서 또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크게 61.8, 3분의 2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매수를 노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피보나치 61.8이 여기입니다.
가격이 보통은 61.8에서 조금 더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레인지 정도까지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노려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까지 떨어질 걸 알면 이제 매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반대로 저라면 전략을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61.8 3분의 2 조금 넘게 올랐다가 빠질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바로 위에다 손절 잡고 지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해서 크게는 여기까지 노리는 거죠. 아니면 아직은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 반등해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 61.8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서 여기까지 노리겠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와 함께 병행해서 자주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있나요? 피보나치와 병행해서 사용할 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차트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동평균선들, 이거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에 따라서 추세를 판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가령 상승 추세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매수 위주로만 잡을 거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어서 3분의 2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 위주로만 대응을 하고요. 반대로 역배열 상태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 대응 위주로만 대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보나치와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지표로는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833 세팅을 사용해서 스토캐스틱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에서 꺾일 때 사용하는 이런 개념인데, 요것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한번 차트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가 잘 맞은 구간 있잖아요.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이 상승에 대해서 61.8 3분의 2 떨어지고 기가 막히게 올랐죠. 요럴 때 피보나치가 이렇게 잘 맞을 때는 피보나치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구간입니다. 올랐다가 61.8까지 안 빠지고 또 올리고 이랬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선 피보나치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스토캐스틱으로 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합니다. 가령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돼서 이제는 나는 매수만 잡을 거다. 그런데 어느 때 잡을 거냐? 기본적으로는 피보나치 61.8까지 내렸을 때 잡을 거다. 근데 안 내리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스토캐스틱이 20선 아래 과매도 구간에서 위쪽으로 꺾여 올라갈 때, 이럴 때 잡는다. 그러니까 요런 데가 되겠죠. 요런 데서 매수를 한다. 피보나치를 처음 쓰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무래도 방향을 잘못 알고 무조건 피보나치 조정 비율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겠죠. 피보나치가 성공을 하려면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동평균선, 정배열, 역배열 이거를 사용하시면 정확한 방향 쪽으로 눌림목마다 매수하고 반등마다 매도하는 이런 성공률 높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보조지표든 지지 저항선이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피보나치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해도 시장이 내 뜻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분석은 반드시 맞다, 혹은 내가 본 관점이 반드시 맞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다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철저한 손절매와 리스크 관리, 이거를 꼭 지키는 투자 습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